엄마, 나 좀 살려줘. 이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이 목소리. 사기범들은 이제 단순히 목소리만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의 이름, 동료 용사의 이름, 심지어 엄마, 내 생일 9월 4일이잖아. 라며 정확한 생년월일까지 되는 치밀함 앞에 알면서도 당한다는 말이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수법을 나열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특히 우리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는 사기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모두 잃고 핏더미에 올라앉게 된 한 60대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어리숙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범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어떻게 파고들어 이성적 판단회로 자체를 마비시키는지 그 잔인한 심리전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김영철 씨 66세. 어느 조용한 평일 오후 막내 아들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빠,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당분간 이걸로 연락 줘. 예전에 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을 사달라던 수법과 비슷해 김영철 씨는 처음에는 또 그건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온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온라인 강의를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인증이 자꾸 막히네. 아빠, 신분증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돈을 보내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인증만 하면 된다는 아들의 부탁. 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급하다는데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은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부성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금융 당국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를 경고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기꾼의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원래 번호로 연락해왔고 김영철 씨는 그날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은 그의 신분증 정보로 비대면 대포폰을 개설했고 그의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 뒤 은행에서 걸려온 대출 연체 통보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담겨 있던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통장에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을 넘어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도용되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철 씨의 비극적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악랄한 범죄의 덫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절망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찾아내는 작은 행동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박선영 씨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 역시 어느 날 딸에게서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가 안 돼. 급하게 결제할 게 있는데 90만 원만 이쪽으로 대신 보내줄 수 있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읽었던 한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문자를 받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영화를 보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사기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속는 셈 치고 통화가 안 된다고 했던 딸의 원래 번호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제발 받지 않기를, 그래서 사기꾼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그 순간 박선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기범의 말만 믿고 행동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었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소중한 돈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아주 작은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속여 직접 돈을 보내게 만드는 1차 원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수법의 핵심은 정보 탈취 후 대리 인출입니다. 문화상품권 사계 민증 좀 보내줘. 와 같은 말로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먼저 빼냅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로 피해자도 모르게 대포폰을 만들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알아차릴 틈도 없이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악랄함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 는 말로 다른 확인 경로를 차단한 뒤 이것 좀 해줘. 라는 부탁으로 부모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거절했다가 정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집 주소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해 어머니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둘째, 작은 요구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천만 원을 요구하면 누구나 의심합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 한 장, 인증번호 6자리 와 같은 작은 요구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낳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요구에 응하는 순간 우리의 심리적 방어벽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하고 잔인한 덫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행동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의심의 단계에서 가족 간의 암호를 정해 두십시오. 조금은 어색하고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작년 여름 휴가 때 갔던 곳은? 처럼 우리 가족만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질문 하나가 사기범의 허를 찌르고 당신의 이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줍니다. 둘째, 확인의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도 원래 번호로 전화가 철칙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물에 빠져서 액정이 깨져서 통화가 안 된다. 이 말은 보이스피싱의 100% 공통된 레퍼토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사기라고 단정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원래 저장된 가족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골든 룰입니다. 셋째, 차단의 단계에서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문자나 메신저로 오는 청첩장, 택배 안내, 건강검진 안내 링크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누르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거나 스팸 차단 기능이 강화된 전화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넷째, 조치의 단계에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없는지 명의도용 방치 서비스를 통해 내 명의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지는 않았는지 즉시 확인하는 것이 2차, 3차 피해를 막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지 두려움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장 순수한 마음,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무서운 사기가 있다더라. 우리 서로 조심하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직접 전화로 먼저 확인하자. 이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그 어떤 보안 장치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통,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작은 준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좋은 예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